보내는데요. 점심시간. 요즘 들어 부쩍 밥을 먹기 싫어하는 희연이 한참 어르고 달래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약 먹을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고 어쩔 수 없이 덕순 씨는 약부터 먹이기로 하는데요. 잠시 컵을 씻어야 하나 망설였지만 급한 마음에 그냥 사용하기로 한 덕순 씨. 익숙한 손길로 약을 물에 개는데 그 모습을 본 희연이 쓴 약이 먹기 싫었는지 슬그머니 나가 숨어버렸습니다. 약 먹기 싫어하죠. 덕분에 다 개어놓은 약을 든 채로 한참 동안 희연이 찾기에 나선 덕순 씨. 잠시 후 이럴 때 자주 써먹던 방법이 생각났고 아유, 이 약 먹으면 초콜릿 줄 건데. 진짜 줄 거야? 그럼. 아이고, 축하지. 그제야 약을 먹는 희연이. 먹네. 약이 썼던지 얼굴이 잔뜩 찌푸려지지만 할머니가 건네준 초콜릿 때문에 금방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게 하고 실내 온도까지 조금 높여주니 희연이는 곧 천사 같은 얼굴로 잠이 들었습니다. 천사네요. 그런데 다음 날 얘기해봐. 무슨 일이냐, 어? 어머니 얘기가 이상해요. 기저귀 땐 이후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지금 오줌을 쌌어요. 요즘 도통 잠도 못 자더니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어떡해. 바로 그때 칭얼대던 희연이의 호흡이 점점 가빠지더니 급기야 힘없이 축 늘어지고 맙니다. 부정맥인 것 같습니다. 부정맥? 아니, 이렇게 어린애가 무슨. 최근에 감기약 먹으셨다고 했죠? 혹시 아이한테 약 먹일 때 셨나요? 네. 그게 문제였네요. 6살 박이 진호. 진우야, 유치원 잘 갔다 왔어? 네. 아직 기침하는 거야? 아, 열도 있네. 아무래도 병원 가야겠다. 병원 가자.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후 장기침을 하더니 아무래도 감기가 옮은 모양입니다. 효선 씨는 증상이 더 심해지기 전에 병원에 데려갔고 사흘치 감기약을 처방받았는데요. 약을 보니 한숨부터 나오는 효선 씨. 진호가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쓴 가루약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약을 먹이기 전 먼저 진호에게 밥을 먹이는 효선 씨. 진우야, 아플 때는 밥을 꼭 먹어야 돼. 한 숟가락만 먹자, 진우야. 그런데 감기 때문에 입맛을 잃었는지 밥을 거의 먹지 못하는 진호. 어쩔 수 없이 효선 씨는 약부터 먹이기로 하고 예전에 쓰던 계량컵에 약과 물을 섞었습니다. 아까랑 똑같은데요? 진우야, 약 먹자. 진우야. 아, 아이들은 빨리 와. 똑같아요. 하지만 약을 먹지 않으려는 진호 때문에 컵을 손에 든 채로 한참 동안 술래잡기를 해야 했는데 진우야, 약 먹자. 어? 약 먹자. 싫어, 안 먹어요. 약 먹어야 기침도 안 하고 빨랑 어린이집 가서 서림이하고 놀지. 약 먹자. 어? 안 먹어요. 그럼 약 먹으면 초콜릿 줄게. 아, 고민되죠. 진짜 똑같은데. 좋아하는 초콜릿을 준다는 말에 그제야 약을 먹는 진호. 이제 초콜릿 줄게. 효선 씨는 약속대로 초콜릿을 몇 조각 먹인 뒤 따뜻한 보리차 한 컵을 다 마시게 했습니다. 잠시 후 약을 먹자마자 진호는 금방 잠이 들었고 효선 씨는 혹시 감기에 걸린 진호가 추울까 방 안의 온도를 높여주었습니다. 오, 똑같아. 사흘 후 부지런히 약을 먹여서인지 감기는 거의 나은 진호.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부쩍 산만해지고 거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밥을 먹을 때마다 그대로 토해버리고 마는 진호. 효선 씨는 결국 진호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야 했는데요. 저 혹시
아이한테 약을 먹이고 계신가요? 네, 감기에 걸려서 가류약을 먹이고 있긴 한데 예전에도 같은 감기약을 먹였지만 이러진 않았어요. 그럼 혹시 약을 먹이실 때 하셨나요? 네, 이런 실수들을 종종 하시는데 아이한테는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네? 꼬박꼬박 감기약을 잘 챙겨 먹고 있던 진호와 희연이가 갑자기 심한 불면증과 고통, 호흡곤란을 일으킨 것은 효선 씨와 덕선 씨가 아이들에게 약을 먹일 때 무심코 했던 어떤 잘못된 행동 때문인데,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분말 형태의 약을 먹일 때 무심코 이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 식약청에서도 이 행동의 위험에 대해 수차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진호와 희연이가 불면, 고통,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 효선 씨와 덕선 씨의 잘못된 이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그 어린 아이들 그 감기약하고 보리하고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정답은 보리. 그렇죠. 끄떡 없는 지금 우리 자 확인합니다. 그러네. 아닌가? 아, 그럴듯했는데. 자, 이거 아니구나. 도전합니까? 도전. 참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은 초콜릿이 우리가 굉장히 피곤할 때 뭐 먹어요? 초콜릿. 단 거. 열량이 높아진단 말이죠. 정답은 초콜릿. 없나 봐. 자, 넘버 원. 정답은 바로 약을 먹인 직후에 초콜릿을 먹인 것입니다. 그 결과 진호와 희연이는 공통적으로 행동이 산만해지고 잠을 잘 자지 못하며 급기야 음식을 먹자마자 토하는 증상들을 보였는데, 그것은 바로 카페인이 체내에 과다하게 축적되면서 나타난 중독 증상이었다는 사실. 그런데 감기약과 초콜릿을 함께 먹이는 것이 어떻게 카페인 중독으로 이어진다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감기약과 해열제에는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어린이 감기약 한 알이나 한 봉지에만 대략 30mg에서 많게는 50mg 정도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 즉 감기약을 먹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100에서 150mg 정도의 제법 많은 양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됩니다. 2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하루에 카페인을 500mg 이상, 즉 인스턴트 커피 13잔 정도를 한 번에 마실 경우 카페인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성인에 비해 약물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14세 이하의 어린이는 하루에 100mg 정도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두잔만 마셔도 6세 이하는 일일 카페인 섭취량이 60mg만 되어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 물론 카페인은 섭취 후 6시간이 지나면 총 섭취량의 2분의 1 이상 배출됩니다. 그래서 감기약도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간격으로 복용하면 카페인 중독 증상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감기약이나 해열제 복용으로 이미 카페인을 많이 섭취한 상태에서 초콜릿처럼 카페인이 다량 함유된 식품을 같이 먹는 것입니다. 약 30g 정도의 판초콜릿 제품 한 개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양은 약 30mg 정도. 초콜릿에 카페인이 들어있구나. 만약 아이에게 카페인이 함유된 감기약과 초콜릿을 함께 먹인다면 이것은 6살 아이에게 인스턴트 커피 2잔을